안녕하세요. 지하자의 프레젠터 영입니다. 지금 보이는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 단어. 네, 바로 ESG가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흔히 경영활동에 있어서 ESG 개념을 도입하여 ESG 경영이라고 부르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상관없이 기업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사실 ESG 경영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개념으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1987년 유엔 환경계획이 브룬틀란트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환경정책과 개발계획의 공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체적인 의제로 세웠습니다. 추상적인 목표에 그쳤던 ESG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접목시켜 ESG 경영이라는 실천 전략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요. 2006년에는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 결성되어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정책 수립과 이사결정, 자산 운용 등의 ESG 이슈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비영리단체 GRI에서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GRI 표준을 정립하기도 했죠. 이렇게 ESG 경영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2019년 미국의 대기업 CEO들은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하겠다는 BRT 선언을 하였는데요. BRT 선언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의 기업에서도 ESG 경영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기존의 사업 구조에서 ESG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 규모는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ESG 경영으로 전환한 기업들은 그 업종에 상관없이 ESG 전담 부서를 따로 설치하거나 KESG 평가 지표에 따라 ESG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환경보호, 사회공헌, 청년 캠페인 등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는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업인이라면 해마다 바뀌는 ESG 트렌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어떤 ESG 경영을 해야 할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ESG 경영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화자는 ESG 경영의 다양한 주제 중에서 대전지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ESG 경영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컴스코는 우리나라의 화폐와 유가증권 등을 제조하고 수출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시기에 설립하여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기관이죠. 컴스코는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ESG 경영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환경분과, 사회분과, 지배구조 분과에 따라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ESG 경영에 대한 세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요. 환경 분야에선 화폐를 제조할 때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고, 사회 분야에선 업무와 연계한 포용적 서비스 제공과 ICT 기술을 활용한 정보 보안 기술 강화, 지배구조 분야에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조폐공사는 ESG 각 부문마다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먼저 경영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률이 39.5%를 달성하여 총점권 최상위 감축 공공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공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거나 공공기관 청년도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2021년 사회공헌 활동 사진집을 통해 최근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힐링공원으로 살바꿈하는 프로젝트와 공사 임직원 재능기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었던 지역 친환경 누수성물의 홍보,
이런 것들이 본 업무와 연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켰습니다.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 열차 운행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노선 운영, 물류사업, 자산개발사업, 해외철도 건설 등 교통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을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코레일은 자사의 철도 서비스와 함께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철도 건설, 안전 최우선의 철도 서비스, ESG 경영 시스템 등 다양한 전략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부문의 경우 코레일에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롭게 설계한 중부 내륙선 KTX 이음선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승용차의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작년 2022년 녹색 구매 지원 네트워크에서 올해의 녹색 상품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공기관 최초로 녹색 마스터피스상을 수상하였죠. 코레일은 사회공헌 활동 수집지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기차여행을 지원하는 해피트레인 사업과 임직원의 복지단체 방문,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필요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네일하우스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네일하우스 사업의 일환으로 코레일 광주 전남 본부에서 광주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도배와 주방 싱크대 설비, 공부방 블라인드 설치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보면서 공공기관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필수 과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막연한 실천이 아닌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두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면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이익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공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더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쥐하다의 프레젠터 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